경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다가오는 월드컵 시즌을 맞아 정수리 빈 공간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인민들을 위해 원료부터 급이다는 안전하고 풍성한 정수리 구원템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판매를 전격 허락하시었다. 흑채를 써도 모발이 가라앉아 걱정, 바람에 날리고 물에 씻겨내려 걱정, 손에 시커멓게 묻어나서 또 걱정. 여타 제품의 허접한 경거망동질로 가뜩이나 빠진 머리가 더 빠지는 인민들에게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편하게 사용 가능한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만 있으면 될 것이라며 위대한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 치솟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었다. 압도적인 흑채 성능과 두피 트러블이 걱정 없으며 격렬한 운동과 장마철 폭우에도 끄떡없는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을 압도적 최저가에 구매하는 방법은 김용민.com. 2018년 6월 14일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종합일간지가 지방선거 결과를 일면에서 다루고 있네요. 먼저 경향신문 여당 압승 보수 몰락, 국민일보 여당 사상 최대 압승 보수 몰락, 서울신문 푸른 민심 촛불혁명을 완성하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반면 자유한국당은 선거 패배의 책임 소재를 놓고 내홍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계일보 여당 사상 최대 압승 보수의 몰락, 한겨레 부산, 울산, 경남까지 민주당 압승, 한국일보 여당 영남권 첫 깃발 지방 권력도 석권, 이런 제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전통적 약세 지역인 부산과 경남에서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압도했습니다. 전국 17곳 가운데 14곳에서 승리를 거뒀고요. 12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는 경북 김천 한 곳을 제외한 전 지역을 석권했습니다. 1995년 지방선거 실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영남에 깃발을 꽂은 것은 처음입니다. 보수 정당이 영남권을 독점하는 지역구도가 깨지는 정치적 변화를 맞은 것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여당 압승 지방 권력까지 움켜쥐다, 동아일보 길 잃은 보수 여당 사상 최대 압승,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민주당 사상 최대 압승,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뒀습니다. 시도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진영 후보들이 압승을 거뒀는데요. 전체 시도 17곳 가운데 14곳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 후보들이 승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016년 총선과 지난해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까지 3연속 패배를 한 것인데요. 보수 일간지들 역시 자유한국당은 당 해체 수준의 정계 개편 블랙홀로 급속히 빨려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봤습니다. 광고 듣고 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도보다리 정상회담 시간에 새싹당 콩차를 한 잔씩 드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양냉면 후식으로 새싹당 콩차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한민국 평화를 응원합니다.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리듯 살아생전 열차 타고 유럽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절 올 때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함께 합시다. 시원하게 드시면 더욱 좋은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지방선거 특집입니다. 영남 지역주의의 한 축이던 부산, 울산, 경남에서 뚝이 무너졌습니다. 1990년 3당 합당 이후 약 30년 동안 자유한국당의 텃밭이었던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당선된 것입니다. 먼저 경남에서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당선인이 승리했습니다. 부산시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당선인은 부산시장에 네 번째 도전한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은 8전 9기 끝에 보수의 텃밭 울산에서 시청에 입성합니다. 오거돈 후보 캠프 관계자는 20년 넘게 특정 정당을 밀어줬지만 발전이나 변화가 없었다. 시민들이 변화를 선택했다. 이렇게 승리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보수 정권 9년 동안 얼어붙었던 한반도의 훈풍이 불어오면서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무엇보다 반성과 쇄신이 없던 보수 야당이야말로 여당의 압승을 가져온 숨은 공신으로 평가됩니다. 어제 저녁 여당의 압승을 예측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정치권 안팎의 관계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힘이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70%를 웃도는 국정 지지율을 이어온 덕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이끈 한반도 해빙 분위기가 여당에 유리한 판을 깔아준 점이 압승 배경으로 꼽힙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한반도 평화 국면에서 색깔론을 들고 나오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키웠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 후보들조차 유세 지원을 기피할 정도로 홍준표 대표의 가시돋친 말이 거듭돼 유권자들의 등을 돌리게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겨레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당선인은 최초의 3선 서울시장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박원순 당선인을 향한 차기 대선 도전 요구가 커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어젯밤 11시 서울시장 당선이 유력해지자 박원순 당선인은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원순 당선인의 발언 들어보시죠. 서울시민 여러분, 위대한 시민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천만 서울시민의 꿈이 빛나는 서울, 평화와 번영이 넘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든든한 지방정부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공정과 정의, 평화와 민주주의가 꼽히는 대한민국을 서울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원순 당선인이 안정적으로 승리한 만큼 여권의 차기 대선 가도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이번 선거를 통해 박원순 당선인은 그동안 약점으로 거론된 당과의 거리감을 좁히며 여당의 간판 정치인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야전 사령관을 자임하며 서울뿐 아니라 전국 승리를 견인한 겁니다. 하지만 박원순 당선인 측 인사들은 대선은 당이나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고려할 문제다 이렇게 밝히며 현 시점에서 대권 도전설이 거론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네요. 한겨레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16년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지사직을 탈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추문 논란을 딛고 여유 있게 승리한 것입니다. 경기도민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 당선인은 경기도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잊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당선인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앞으로 좀 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잘 해나가고 계신데 이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또 남북 평화 또 남북 경제 협력이 확대됨에 따라서 좀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 경제공동체 그 꿈도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민들의 이 압도적 지지를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머슴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당선인은 변방의 정치인 또는 아웃사이더라는 꼬리표를 떼고 차기 대선 후보로 도약할 고지를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여배우 스캔들 의혹에 대한 휴증 그리고 해경공 김씨 관련 수사도 남아있어 적잖은 후유증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오늘 거취를 표명합니다. 두 사람 모두 지난해 대선 패배에 이어 또 한 번 당의 패배를 안기면서 책임론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먼저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SNS에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런 취지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어서 오늘 거취를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3위에 그쳤는데요. 어젯밤 안철수 후보가 선거 상황실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후보의 발언 들어보시죠. 서울 시민의 준엄한 선택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부족한 제게 보내주신 과분한 성원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채워야 할지 이 시대 제게 주어진 소임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다만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깊게 고민하고 따로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226곳의 기초단체장 선거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151곳에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53곳, 민주평화당이 5곳에서 당선된 것과 비교해 압도적인 결과인데요. 서울에서는 서초구를 제외한 모든 구에서, 부산과 울산에서도 한두 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공약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였습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여당의 강세가 그대로 확인됐습니다. 후보를 안는 경북 김천을 제외한 11곳을 더불어민주당이 휩쓸면서 원내 제1당으로서 국회 장악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됐습니다. 현재 288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119석, 자유한국당 112석으로 의석 차이 7석이었는데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11곳을 거머쥐면서 한국당과의 의석수 차이가 17석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정책을 입법하는 과정에 야당과의 협상에서 다소 숨통을 틀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더욱 힘있게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향신문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교육정책을 좌우하는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의 후보들이 대거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14곳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당선됐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 다시 출사표를 던진 현직 교육감 12명 모두 재선이나 3선에 성공했습니다.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은 2위 박선영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리며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서울에서 재선에 성공한 건 조희연 교육감이 처음입니다.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해 재선에 도전한 진보 교육감들 역시 다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뚜렷한 쟁점이 없었던 점이 진보 성향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은 KBS 보도였습니다. 김용민 파일. 오늘 김용민 파일의 제목은 대접이라고 해야 할지. 2006년 지방선거 다음 날 MBC 뉴스데스크. 전국 16개 시도지사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1곳, 민주당 2곳, 무소속이 1곳을 차지했고 한나라당은 수도권과 영남, 충청 지역을 싹쓸이하며 모두 12곳에서 승리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230명을 뽑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은 전체의 3분의 2가 넘는 155곳에서 당선자를 냈습니다. 특히 서울 25개 구청장을 모두 휩쓸었고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거의 대부분에서 당선자를 배출했습니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은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에서 단 한 명의 구청장도 당선시키지 못했습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역시 한나라당은 70%가 훨씬 넘는 의석을 확보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민주당보다도 당선자 수가 적어 사실상 제3당으로 전락하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열린우리당 자리에 자유한국당을, 한나라당 자리에 더불어민주당을 집어넣으면 딱 떨어지는데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정부 여당의 잦은 정책 혼선과 아마추어식 국정 운영은 목소리만 클 뿐 뭔가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는 국민의 불만을 누적시켜왔습니다. 민심이 이처럼 서서히 등을 돌리는 동안에도 여권 인사들은 국민에게 오만과 독선으로 비치는 언행들을 계속했고 총선 당시 약속했던 개혁 정책들의 추진도 지지부진해 핵심 지지층마저 지지를 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거티브로 돌파하려다가 셀프 빅넛을 먹은 점도 유사. 오히려 한나라당 주요 인사에 경악할 만한 비리가 있다고 예고했던 김한길 원내대표의 발언이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솔하고 신중치 못했다는 비난만 쏟아졌습니다. 결국 열린우리당 당의장인 정동영 현 민주평화당 의원 사퇴 의사를 밝혔고 아직 신발끈을 풀지도 못한 상태입니다만 물러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서는 차라리 해체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왔는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열린우리당은 집권당 사상 유례가 없는 최악의 참패로 당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몰렸습니다. 수습 방안 등을 놓고 심지어 당 해체론까지 나오는 등 개파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기회에 아예 당을 해체하는 게 낫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열린우리당으로서는 아주 불행한 일이지만은 지방선거만 결과를 봤을 때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그렇다. 지금은 자유한국당에 가 있는 조경태 의원이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는 친노 직계라는 점에서 당 해체 주장은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정동영 그리고 조경태 두 정치인은 그때도 그랬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소속된 당의 참패를 두 눈 뜨고 지켜본 셈. 한편 그때 최고의 승자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 한나라당을 선택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 말이 빈말에 그치지 않았다면 지금 과연 감옥에 있었을까?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여름에도 아시죠? 바디로직 라이트 통기성이 좋아서 한여름에도 쾌적 신축성은 여전해서 내 몸에도 최적 올여름도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어렵사리 화장실에 마주하고 보니 왜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랬나? 왜 학문에 그렇게 힘을 주었나? 힘을 주었다 하면 안 되겠구나, 야. 스르륵 나왔다 해야지. 어깨 동무하면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속에서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에서 만나보시라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박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 정, 너. 탈모는 막아주고 빠진 머리는 다시 나게 합니다. 18,000원짜리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네, 돈 많이 들고 효과 없다.
그래서 포기하신 분들 딱 한 달만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없으면 환불한다고 합니다. 18,000원짜리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1566-7871 1566-7871 네,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서 신청한다고 하시면 잘해주실 겁니다. 1566-7871 1566-7871 네, 이제 답정너로 이어갑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지방선거 전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고생이었지만 보람도 있고요. 네. 우리 손혜원 의원이 선거 기간 포함해서 한 4,500km 가까이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 열심히 했고, 특히나 대구는 4차례 방문을 해가면서 정말 열심히 도우려고 했는데, 여전히 대구의 높은 벽을 느꼈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어쨌든 열심히들 해줬고, 다니는 데마다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지방까지 내려와서 열심히 한 선거 본 적이 없다라는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힘도 많이 났고요. 그런 결과가 잘 만들어졌던 것이 아닌가. 물론 첫 번째 공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겠고요. 그렇죠. 이번 선거는 사실 문재인 후보 대 다른 후보들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둠의 3대 본부장으로 맹활약해 주신 우리 홍준표 대표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됐습니다. 사퇴했나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다시 전당대회를 할 텐데 그럼 당장 탈당을 하고 자유한국당 입당을 해서 우리 홍준표 대표 제추대 견마지로를 다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문득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도 입당하신 적이 없으면은요, 웬만하면 받아줍니다. 김용민처럼 좀 알려지지 않는다면야 입당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예, 쓱 가서 집어넣어 봐야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은 출구조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본 개표 결과와 다르다면 얼마나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워낙 지역마다 다 현격한 격차가 났기 때문에 아마 출구조사대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대구 경북 빼고 제주 빼고 나머지 지역 민주당 완승을 한 이번 지방선거 이런 전례가 없었어요. 한 번 있었습니다. 2006년에 거꾸로 그 당시 한나라당이 전국에서 압승을 하고 제 기억에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광주, 전남, 전북을 나눠가지고 제주는 그 당시에 무소속이 되는 방식으로 지금과 정반대 선거 결과가 한 번 있었죠. 민주당 저희 당원들끼리 모여선 12년 만에 복수를 했다라는 말을 할 정도였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나뉘어서 말 그대로 괴멸적 타격을 입고 기초자치단체까지 다 뺏긴 상태에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전 그런 것들이 다 밑거름이 되고 그 상처들이 아물어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졌고 그런 가운데서 문재인 같은 훌륭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당 정체는 카운터파트가 필요합니다. 일당 독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이번에 사실 말 그대로 이제 괴멸적 타격을 입은 상태가 된 건데요. 제가 그걸 고소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보수가 출연할 때가 많이 무르익었다는 생각 한편으로 들고 또 이것이 2020년 총선이었으면 지금이 얼마나 좋았겠는가라는 아쉬움 한편으로 들고요. 예.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2020년 총선을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리고 어제 홍준표 대표의 사퇴로 사람들이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농담 같은 진담을 했는데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안철수 후보가 3등에 그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한테도 지는 후보라면 대권 주자로서의 의미가 많이 퇴색을 했죠. 불가능하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유승민, 안철수 투톱 체제로 운영이 되었던 정당인데요. 안철수 후보는 이번 서울시장 3등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유승민 대표는 이 선거가 끝나면 당대표로 사퇴하겠다고 했지만 그저께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서 반미 구국 투쟁을 선언한 글들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의 대화를 통해서 V와 I가 빠져있는 검증과 되돌이킬 수 없는 빠져있는 합의를 한 것에 대해서 매우 분개하면서
미국의 반기를 들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 기류가 말이죠. 보수 정치 세력 전반에 번져 있어요. 어제 김용민의 정치쇼에 나왔던 차명진 자유한국당 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신돈, 허경영 이렇게 비유했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죠. 지금 70%의 미국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인데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민심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민족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이 외세에 반대를 하는 것이 되게 정상적인 사고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극우의 진영을 맡아주시는 것은 뭐 저는 아무런 불만이 없는데 다만 이제 정당 활동을 하기엔 좀 부족함이 많이 드러나겠죠. 어쨌든 아직도 반공 반복 이데올로기로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승민 대표에게도 전 앞으로 정치적 기회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홍준표 대표의 사퇴 그리고 안철수라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을 포함해서 다음번 차기 대권에서의 가장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안철수의 정치적으로 이 타격을 입은 이런 사건들 게다가 이제 유승민의 반미 구국 선봉 투쟁으로서의 커밍아웃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번 선거에서 괴멸적 타격을 줬다라고 좋아하기만은 어려운 것이요. 이번 선거 결과 잘 보시면 또 한편으로 숫자를 잘 보십시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 안팎을 상호에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유한국당을 찍은 유권자들이 40%가 넘는 적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김태우 후보도 다 따라와서 40%가 넘었고 제가 여론조사 할 때 10%, 5% 나오던 후보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안철수, 김문수 후보도 누가 15% 아래로 떨어질 거냐고 저조차도 이제 비아냥됐던 적이 있는데 두 사람 다 18%, 20% 가까이 받으면서 어쨌든 40% 국민들은 아직도 민주당의 마음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것. 거꾸로 얘기하면 민주당 지지층도 제가 보기엔 이제 한 40%대로 안착이 됐다. 대구의 선거 결과를 보면 임대윤 후보가 40% 정도 받아서 선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쨌든 전국적으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40%씩 나눠가지고 가운데 있는 부동층, 중도층 20%가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의 게임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로만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을 괴멸시켰다고 좋아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 선거에서 이 20% 부동층이 거꾸로 움직이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등의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보수 세력과 좀 싱거운 승부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승부를 해야 될 때가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무슨 뭐 선거가 부정이니 또는 뭐 언론의 지형이 삐뚤어졌느니 또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로 그렇게 해서 선과 악의 싸움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저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다고 보고요. 아,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구도에 따른 선거도 마무리 단계로 가는 걸로 저는 봅니다. 이제 출구 여론조사 결과를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봐야겠지만 대구에서 40% 나왔다는 것도 결국은 젊은 층들이 움직였다는 얘기거든요. 선거가 갈등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건 세대 간의 갈등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누가 우리에게 이득을 줄 것인가를 고려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서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잘 이끌어가고 적폐청사를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지만 이제 그런 국면이 앞으로 넘어가면 경제 문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로 저는 결국 유권자들의 선택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2020년에도 적폐청사만 외쳐가지고는 저는 민주당의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때는 어둠의 선대본부장인 홍준표 대표도 없을 것이고 그럼 우리가 그때 어떻게 싸워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이 선거 결과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놀랐던 부분이 경기도지사 선거였어요. 사실 여론조사 그간에 깜깜이 기간 있었죠. 그 기간 동안에 잠깐 출렁인 적은 있어도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우위 구도가 계속 유지됐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성애 보좌관과 제가 이야기 나눌 때 승패는 이미 결론 났다. 왜냐하면 부동층이 거의 없다.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역시 중요한 것은 누가 앞서가느냐 누가 뒤처지느냐가 아니라 부동층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도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 당시에 이제 당내에서 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뭐지 공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었지만요. 말씀드렸던 대로 부동층의 숫자가 적었고 여론조사가
요즘 매우 가학적으로 잘 되고 있어서 크게 틀리지 않고 네. 남경필 쪽에서 계속 시도했던 네거티브가 결국 먹히지 않은 거죠. 예, 네거티브로 선거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중들은 표를 줌으로써 내가 어떤 경제적 이득을 볼 것인가. 지금까지 남북관계 불안함 때문에 주식시장이 뭐고 다 어려웠는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대통령이 되더니 막 트럼프 끌어들이고 김정은 끌어들여서 평화체제를 공고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니까 야 이거 이제 나라 살림이 나아지겠구나 라는 희망을 가지게 됐던 것이 저는 이번 선거의 핵심이라고 보고요. 예, 예. 경기도 선거에서도 그게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여론조사가 나왔던 대로 저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예. 작은 부동층들의 이동은 있었겠지만 큰 틀에서는 뭐 지금 보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봐도 이재명 후보가 결코 표를 적게 받은 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증명된 거거든요. 예. 자기의 콘텐츠가 있지 않고 남을 욕하는 것만으로는 선거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이번에 남경필 후보가 잘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2부 망천 이것도 큰 변수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인천에서의 투표율이 낮았던 것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내가 뭐 저런 놈까지 가서 찍어줘야 되나 생각을 하고 투표를 포기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부천의 자세한 데이터들 이제 앞으로 나오면 좀 들여다봐야겠지만 마치 물이 흐르듯이 서울 강남이 제일 꼭대기고 거기부터 물이 흘러서 이렇게 내려가서 목동으로 가고 또 이렇게 거쳐서 그래 나중에 안 되는 사람들 부천 가고 거기도 안 되는 사람 인천으로 간다라는 이런 사고방식. 고향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각자 다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직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사는 건데 대구 출신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어떤 지역에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대구에서 성공해서 서울로 올라온 사람이거든요. 서울로 올라왔고 대구로 내려간다라는 개념이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엔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은연중에 드러냈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은 거죠. 선거란 자체가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지방자치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사는 곳, 자기의 고향이 더욱 살기 좋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바로 지방자치 선거인데 그런 선거 한복판에다가 이부망천을 던지는 이러한 오만함. 저는 그것이 당연히 심판받을 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유정복 후보 입장에서는 어차피 질 선거였는데 그런 핑계라도 대줄 수 있어서 사실 어떤 면에서 고마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부망천 없이 치면은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전 또 주목됐던 부분이 뭐냐면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자. 드루킹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정치적 시련을 겪었는데 보란 듯이 이겨냈어요. 예,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네거티브가 작동을 하지 않은 겁니다. 김태호가 되면 경남이 무엇이 나아지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에 김경순 드루킹 아무리 얘기해도 월드 오브 월크래프트의 드루이드 중에 드루이드의 왕 드루킹 이란 말을 누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매크로를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선거고 알고 보니 하여튼 김경수가 지난 대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구나 이런 인식만 있는 것이고 그 어려운 과정에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내가 선거를 이기겠다라고 깃발을 든 거죠. 김경수 후보가.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엄청난 스토리가 쌓인 거예요. 지금까지 문재인의 비서 김경수에서 정치인 김경수로 우뚝 세워준 장본인들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구성원들 그렇고요. 이제 특검 시작한다는데 글쎄요. 이미 정치권은 이 특검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이걸 열심히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라고 두면 된다. 계속 초질과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네거티브로 선거를 한 사람들은 자기 걸 가지고 네거티브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안 되니까 나는 이런 게 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안 된다는 얘기만 계속하면 제가 안 된다는 얘기하면 손가락이 그 사람을 가리키고 있으면 그 사람만 쳐다보게 되는 걸요. 그렇죠. 사실 김태호 후보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지만 중앙당에서 계속 그렇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40% 정도는 엄청나게 많이 받은 것이라고 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압승을 했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압승도 아니라는 점. 이번엔 부동층의 마음은 우리가 얻었지만 부동층의 마음은 어디까지나 흔들리는데 그 중요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저는 방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볼 때 재밌었던 포인트는 부산, 울산, 경남인데 세 지역 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이기기 어려운 지역 아니겠습니까? 경남지사는 물론 김두관 지사가 한 차례 있었지만 그 외에는 정말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이기게 되니까 60%를 막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경남 사람들은 무조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야. 경남 사람들은 한나라당 지지자들이야라고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될 사람 같으면 예를 들면 대구의 수성구의 김부겸 의원이 그랬고요. 김경수 김해에서 그랬고 이번에 김경수 도지사가 그렇고 부산의 오거돈이 그렇고 될 만한 사람이 나오면 갑자기 표가 확 움직인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구 경북의 결과에 실망을 하고 계시지만 대구 경북도 바뀔 때가 되면 확 넘어올 거라는 거. 아니 부산, 울산, 경남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죠. 그렇습니다. 지금 막 선거를 이기니까 되게 쉽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부산, 울산, 경남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선대본조차 꾸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정말 생라면 씹어 먹으면서 버텨왔던 그 지역의 당원 동지들의 헌신, 그것이 밑바닥이 된 상태에서 이번 선거에서 그것이 꽃을 피웠다라는 점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대구에도 반드시 그런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임대현 후보 이번에는 졌지만 2년 후에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번을 발판으로 해서 대구가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 많이 공천해서 또 그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싸웠던 우리 지역위원회, 당원 동지들이 더 열심히 해주시면 다음번은 대구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감히 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개헌 저지선이 180석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헌을 위해서라도 또 안정적인 하반기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180석을 달성하는 데는 우리가 무조건 영남 지역으로 더 열심히 가야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것이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노선 그리고 철학에 대한 국민의 신임 투표의 성격도 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전적으로 그런 선거였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벌써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말하는 톤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욕설을 섞어서 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될 지경이었는데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훨씬 늘어났고요. 여론 자체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전 문재인 대통령이 올바른 방향으로 외교를 끌고 가기 때문에 압도적인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노선을 지지하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평화가 계속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평화가 지속될수록 우리에게 모든 것이 좋아진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이 모여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결과로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폐청산과 평화체제 건설 이 두 가지를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 그런 속에서 경제 문제에 대한 여러 난제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가져야만 2020년에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김성회 보좌관님 지방선거 기간 동안에 유세 지원하시기야 또 이렇게 방송해 주시기야 너무너무 바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저도 하여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선거운동원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 이겼든 졌든 정말 후회 없이 싸워보는 선거였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차량, 야외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고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써올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아니, 왜 때리십니까? 시작부터. 이 씨발놈아, 응?
각하 선거에서 괴멸 수준으로 졌습니다. 이 얘기하려고 했지, 이 씹새끼야. 깜빵에서 관심법 공부하셨나? 이 씹새끼들아, 이젠 내 탓 못하겠지. 나 출당시켰고, 나 씹은 놈들 복당시켰고, 이번 선거 때 내 이름은 거론조차 안 했으니까. 각하. 하지만 정치가 어디 그렇습니까? 책임을 몽땅 뒤집어 쓸 수는 없으니까 이번에도 얼마는 좀 나누셔.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 결산하겠습니다. 먼저 박 시장. 서울시장 당선자 박원순입니다. 첫 3선 민선시장 잘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글 트렌드 당선자 안철수입니다. 안 후보님, 구글 트렌드가 유권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53% 과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됐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죠. 53%? 현직 프리미엄이겠지요. 내가 만약 2011년에 양보하지 않았다면 53%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안 후보님, 이번 선거 국민들은 무능한 야당 심판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시정을 운영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신임 받은 겁니다. 재신임? 나의 도전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그리고 올해는 지방선거. 그렇다면 내년에는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가시게요? 매년 선거를 치르실 모양인가 봐요. 지금난에 공직선거 후보자 이렇게 적으실 생각인가 보죠? 비아냥대지 마십시오. 나는 어쨌든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 있을 겁니다. 4년 동안 돌아보면서 내가 왜 지지율 다 까먹었나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닥치지 못하겠습니까? 야, 뭐? 너 지금 나 때렸어? 철수가 닥치지 못하겠냐 해가지고 각하를 치라고 한 줄 알고. 문제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물. 오는 21일 개봉 예정인 영화 아일라의 예매권 2장 모두 10분께 선물해드립니다. 영화 아일라는 한국 전쟁 속에서 피어난 사랑을 풀어낸 감동 실화인데요. 최근에 주연 배우 김서 씨가 청와대에 초청돼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예매권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과 이메일 게시판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 후보님.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정답자에게 도서출판 창비에서 협찬한 책 우리가 촛불이다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촛불 집회를 생중계하면서 시민과 함께했던 장윤선 기자가 23차례 촛불 집회 그날의 기록들을 소환했습니다. 우리가 촛불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른 정답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금 한 박스 보내드립니다. 검색창에서 술친금 찾아주세요. 이번엔 회창이 형.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선물해 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머문 빌리지 이용권을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께만 서비스하는데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 빌리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클로징에서 사연이 소개된 분에게는 올인원 향수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 선물해드립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비누 하나로 검색창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6.13 지방선거 경북 이시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카카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고향이기도 한데요. 카카 여기서도 자유한국당이 졌습니다. 카카 아버지의 고향인 이곳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알지, 이 씹새끼야. 그걸 몰라? 1번, 김천시. 2번, 성주군. 3번, 구미시. 4번, 안동시. 5번, 대구시. 수고하셨습니다. 정답자는 다음 방송일 뉴스 포렌메리가 끝나고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총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가 예비 탈모 여러분, 저희 제품 꼭 쓰세요. 그 고통을 알기에 최대한 싸게 팝니다. 이제 탈모약 소속 괜찮다고요? 같이 쓰면 부작용 없이 2배 효과입니다. 이미 모발이 식했다고요? 그럼 더 싸게 오래 유지해야죠. 아직 젊고 두피도 반짝거리지 않는다면 100%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1566-7871.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더불어 중고차는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판매부터 수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어떡합니까? 왜요? 유정복 시장을 찍었는데. 가슴 한편에 아련한 통증이 몰려옵니다. 네, 망해서 인천 갔는데 선거도 망했네요. 예. 인천 시민으로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짤막한 그 촌평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촌평이라기보다는 너무 뻔한 선거여가지고 역시 뭐 추구조사 결과도 예상했던 대로 이제 나왔고 다시는 빨간 당을 인천에서 좀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 빨간 당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자유한국당이 색깔을 바꿔야겠네요. 그럼. 그렇군요. 네, 어쨌건 빨간 당.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오늘 첫 소식 어떤 뉴스 준비하셨습니까? 네, 먼저 엊그제 있었던 그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신문의 반응들이 나왔어요. 역시나 조중동은 예상대로 CBID에 집착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역시 제일 재밌던 것은 단연 조선일보의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전에 그 조선일보가 트럼프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도 많은 분들이 아마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조선일보는 그 합의를 부적절하게 볼 것이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를 공격하기 시작할 거다. 뭐 이렇게 예상들을 하셨는데 뭐 역시나 그 예상이 맞았어요. 그래서 조선일보는 뭐 CBID가 합의문에 들어가도 구체적인 일정이 없다고 비판했을 거고 또 구체적인 일정이 있어도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했을 것 같긴 합니다. 애초에 뭐 CBID라는 걸 북한이 받을 수가 없는 거긴 하니까요. 어쨌든 조선일보의 상태를 가장 잘 드러내는 사설은 역시
어이없고 황당한 미북회담, 이대로 가면 북한 핵 보유국 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이었는데 이 사설을 보면은 굉장히 조선일보의 그 격앙된 심정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예. 어이없고 황당하다. 핵 폐기는 아예 합의문에서 실종됐다. 충격적이기에 앞서 어처구니가 없다. 트럼프가 이처럼 손해보는 장사를 하려고 싱가포르까지 날아가서 불량 국가 독재자를 만나다니 믿기지 않는다. 이런 원색적인 표현을 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비난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CVID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과연 조선일보가 이 회담의 성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그 약속을 지키겠는가? 확실한 약속의 담보가 없는 한 이 합의는 의미 없다. 분명히 이럴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어떤 합의가 됐든 공격은 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국면에서 자기들이 이제 팔아서 장사를 할 게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예. 이런 사설도 사설인데 진짜 재밌었던 거는 어제자 조선일보에 어떤 주필이 쓴 칼럼이었어요. 주필이 한 명밖에 없을 텐데. 그렇죠. 제목이 대한민국 농락 리얼리티 쇼였는데 예. 제가 재밌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글을 쓴 주필이 바로 양상훈이었기 때문입니다. 양상훈. 네. 지난달 31일에 역사의 한국민은 전략적 바보로 기록될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가 강효상한테 디스 먹었던 그 양상훈이 맞고요. 예. 그때 양상훈은 비핵화를 합의를 하더라도 북한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핵을 숨길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 땅 전역에서 이 CBID 팀이 활동하게 되면 그 자체로 큰 억지력이 생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던 사람이긴 한데 그런데 이런 칼럼이 무슨 북한에 굴복하는 거라고 강효상 같은 인간한테 쫑크를 먹었던 바 있죠. 강효상이 방상훈 사장님께라는 공개 편지를 써서 양상훈 잘라주세요. 이랬던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양상훈이 어제 또 칼럼을 썼고 그 칼럼의 내용은 직전에 있던 그 칼럼보다 더 지저분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양상훈은 대한민국 전체가 농락을 당한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북핵 보유가 기정사실화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설을 써대기 시작하는데 북한은 절대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자기 이익만 챙길 것이다. 그걸 우리 정부도 알면서 입 밖에 꺼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자기가 쓰더니 예. 나중에는 혼자 흥분해가지고 트럼프를 엄청나게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한테 미국과 미국인, 백인, 돈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동맹과 안보, 핵 비확산, CVID 등은 쇼 흥행보다 중요할 수 없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일보로서는 자기들이 농락을 당했다라고 생각할 만은 하다고는 봅니다. 이게 조선일보로서는 평화보다는 대결, 정의보다는 불의 이걸로 평생을 호의호식하고 살았는데 이제 대탕트가 시작이 되니까 조선일보로서는 믿었던 트럼프한테 발등을 찍힌 격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양상훈의 횡설수설이 작금의 조선일보 심경을 대변한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 칼럼까지 논조가 변했다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번 양상훈의 칼럼을 보면서 조선일보가 완전 그러기까지 몰렸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칼럼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그 YTN 노사가 새 사장 선임안을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기자협회보 기사인데요. 방송을 들으시는 날 기준으로 엊그제 노사가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은 사측이 시청자까지 참여하는 사장 선임 과정을 제안을 했지만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을 기존 5인에서 7인으로 그리고 늘어난 몫을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에게 한 명을 더 얹어줬지만 YTN 방송노조 쪽에도 한 명을 더 얹어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던 것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언론노조 YTN 지부가 이제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전해드렸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 사측의 안이 이사회에서 의결이 됐고 노사는 결국 이사회의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YTN 지부도 더 이상 시간을 끌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던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난번 최남수 사장 같은 사장이 출연할 가능성은 원천 봉쇄됐다고 봐야 합니까? 아마 최남수 같은 사람이 사장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YTN 사장 선임의 마지막 과정이 구성원들의 임명동의 투표가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난 최남수 사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있었죠. 예. 근데 거기서 굉장히 팽팽하긴 했지만 그래도 50%를 훅 넘겨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구성원 임명 동의를 거치면 최남수 같은 사람이 다시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직은 완전히 안심하고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YTN 노사가 이렇게 합의를 하고 그렇게 사장을 선임을 하기로 했는데, 다만 이번에 사장 선임 과정에서 원래 시청자들에게 시청자 자문단을 꾸려서 사장의 그런 정책 같은 거를 평가를 하게 했었는데, KBS처럼. 네네네. KBS나 MBC처럼 좀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요 부분은 좀 삭제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시간 문제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YTN의 사장이 공석이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협의안을 적용을 하면 어쨌든 사장 선임까지 한 3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빠르면 7월 초에 새 사장이 선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는 좀 좋은 분이 선임이 돼서 과거에 이제 뉴스 명가였던 YTN으로 새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YTN 이야기까지 해봤고, 또 준비한 소식이 있습니까? 간단한 소식인데요. 이게 정권이 바뀌고 만들어진 재밌는 풍경이라서요.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KBS 그리고 MBC, SBS, EBS를 지상파 4사라고 하잖아요. 예. 이 지상파 4사가 노조와 산별교섭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 산별교섭이라 하면 한 기업의 노사가 자기네들 뭐 기업의 뭐 임금 수준을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사장단 대표들과 그 다음에 산별노조의 대표자가 한꺼번에 협상을 하고 타결을 하는 방식을 산별교섭이라고 하거든요. MBC, KBS가 각자 노사 간에 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 지상파 방송 4사 사장단하고 그 다음에 이들 방송 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한 테이블에 이제 마주 앉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특징이 뭐냐면, 기업 안에서 노사가 합의를 할 때는 임금이나 아니면 복지 수준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산별교섭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노동자들의 사회적 문제들까지 논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노동자들은 뭐 월급을 많이 받지만 같은 업종이어도 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중소기업 자체가 대기업 횡포 때문에 돈을 조금밖에 못 가져가니까 그러면은 노동자들의 월급도 제대로 못 주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비정규직 문제도 있고 뭐 사내하청 문제도 있는데, 보통 이제 정규직 노조하고 그다음에 사측이 교섭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소외가 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산별 교섭을 하면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같이 논의가 될 수 있고 조절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엊그제 지상파 방송들이 처음으로 산별 교섭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논의할 내용들도 단순히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 방안, 그리고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방안, 그리고 공정방송 원칙과 기준 확립 방안, 그리고 종합편성 채널과 유료방송의 특혜가 집중된 비대칭 규제 완화와 지상파 공정성 강화 방안. 네, 이렇게 그냥 임금이나 복지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의 역할이라든가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이런 사회적 문제들도 이제 함께 논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막 이 첫발을 뗐는데, 이것도 정권이 바뀌니까 가능한 풍경인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 지상파 사장들도 이제 쭉 물갈이가 됐으니까요. 물론 이제 노동자로서 뭐 본인의 이제 노동의 대가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할 수는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외주 제작사들도 함께 웃으면서 만들 수 있는 방송 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 이제 그러니까 방송 3사 사측이 그동안 무시하고 그러면서도 억압했던 언론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한 셈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상파 방송 4사,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SBS까지 포함해서 전부 전국언론노조 소속이었다가 이후에 이제 직원에서 이제 사장까지 올라간 케이스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것도 좀 많이 바뀐 풍경이죠. 알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근데 지금 밖에 자꾸 새소리가 나요? 왜 그래요? 네, 새누리당이 날아가는 소리입니다. 제가 지금 약속 때문에 밖에 나와 있어가지고.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잡음이 들어갔다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밤 보내시고요. 정상근 기자님,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985년에) 발표된 노래 혜은이의 파란 나라는 대중가요와 동요의 벽을 허문 대표적인 노래로 꼽힙니다. 혜은이의 파란 나라. 이 노래가 말하는 파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꿈과 사랑이 가득한 천사들이 사는, 아빠의 꿈에 엄마의 꿈속에 언제나 있는 나라. 네, 그런데 이 노래는 그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과 손잡고 우리 손으로 지을 나라. 네, 어제 6.13 지방선거 파랗게 물든 전국 개표 현황 그래픽을 보고 느낀 것입니다. 파란 나라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파란 나라를 보았니 꿈과 사랑이 가득한 파란 나라를 보았니 천사들이 사는 나라 파란 나라를 보았니 맑은 강물이 흐르는 파란 나라를 보았니 울타리가 없는 나라 나 찌루찌루의 파랑새를 알아요 나 안데센도 알고요 저 무지개 넘어 파란 나라 있나요 저 파란 하늘 끝에 거기 있나요 동화책 속에 있고 텔레비전에 있고 아빠의 꿈에 엄마의 눈 속에 언제나 있는 나라 아무리 봐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 누구나 한번 가보고 싶어서 생각만 하는 나라 우리가 한번 해봐요 온 세상 모두 손잡고 새파란 마음 한 마음 새파란 나라 지어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돌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하지 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미.com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커치님, 김엄마가 KBS도 접수하다니 세상에 이런 날이 오네요. KBS 개표 방송 너무 재미있게 봤어요. 네, 출구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KBS 1TV를 통해서 제 목소리가 나갔는데요. 한 보름 전에 녹화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내사님, 자유한국당을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도록 해체해야 합니다. 이런 목소리 한국당은 귀 기울이고 있을까요? 2018년 6월 14일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